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부대 일은 참모장이나 부관을 통해 관례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니 눈앞에 일에 눈길이 가지 않는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면 어떨까? 20년 군 생활을 청산하고 그저 고만고만한 민간인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군복을 벗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40대 초반인데 홀로 된 공간에서 끝없는 상념에 빠져 들다 보면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 뿐이다. 내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의심이 든다. 불현듯 가족 생각이 났다. 목숨 내놓고 국가에 충성을 다한다고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 가족에게는 항상 양보만을 받았었다. 이제 35인 내자 어린 자식들. 울컥 눈초리가 촉촉해졌다. 끝없이 나락으로 빠져드는 상념을 벗어나려면 현장 분위기를 바꿔야만 한다. 차를 타고 팔공산 동화사를 찾았다. 병풍처럼 높고 길게 펼쳐져 있는 팔공산. 동화사 입구에서 고색창연한 봉소로가 나를 맞는다. 팔공산을 배경으로 동화사는 봉소포란 지세다. 그 봉황의 둥지 정중앙 대웅전을 향해 가볍게 예를 차리면서 문 안으로 들어선다. 저녁 목탁 소리가 차분하게 마음에 와닿는다. 대구를 벗어나면서 팔공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 끝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갑자기 군복을 벗기 전에 일생 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천해보고 싶어진다. 내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주장하고 주변인들을 설득하며 실행해보고 싶었던 일. 정군, 그럴듯한 대한민국 건설. 그래,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자. 내가 이곳으로 옮겨온 것도 어찌 보면 스스로 원했던 일이 아니던가. 육군본부에서 수없이 남의 감시를 받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졌었다. 새로운 민주당 정부 출범과 함께 때마침 새로운 총장 물망에 올랐다가 좌절을 맛봤고 미군 사령관 맥그루더와 최경록 총장, 김형일 차장 등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한 셈이다. 큰 도약을 위한 움츠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인간 박정희를 완전히 제압하여 도태시켰다고 믿는 저들은 배부른 사자일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 대장을 위시한 미국 육군 참모총장 최경록과 그 주변 인물들, 민주당 정권의 윤보선이나 장면. 그들은 지금 박정희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만만하고 다루기 쉬운 존재. 이제는 날개가 꺾인 패자로 간주할 것이다. 권력 중심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니. 육군 참모총장 최경록, 제1군 사령관 이한림, 제2군 사령관 장도영, 육사 교장 강영훈, 이종찬 장군, 백선엽 장군 등은 대부분 30대의 군 최정상에 오른 인물들이다. 물론 6.25 당시의 공적과 군 발전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공적은 괄목할 만하다. 군인으로서의 풍채나 담력이 남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나이상 형님뻘이지만 직급이 낮고 시키는 일에 충실한 나를 그런대로 잘 대해준 인물들이다. 결정적인 고비에 내 목숨을 구해주기도 한 고마운 이들이다. 이들은 한국건군 과정과 군체제 구축 과정에서 선두주자로서 20대부터 누릴 건 다 누린 인물들이다. 이들은 진정으로 배부른 사자에 속한다. 이들은 내가 원하는 극적인 정군이나 체제 혁명에 나서길 꺼려하는 인물들이다. 이종찬 장군이나 백 장군은 함께 근무하면서 군 부정부패 척결을 같이 한 경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나를 도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조만간 혁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배부른 사자들을 더욱 배부르게 해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시야에서 내가 적당히 사라져 주어야 한다. 더욱 낮은 포복으로 그들의 자만심을 북돋워줘야만 한다. 부관을 통해 이한림 장군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이 장군님, 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대구 생활은 어떠십니까? 견딜만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시간이 어떠십니까? 내가 한번 원주로 들르겠습니다. 시간은 괜찮은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긴히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이 장군은 만군, 일본 육사를 거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사이다. 건국 후 귀국을 하고 군사영화학교 1기로 입학하여 나보다 먼저 장교의 길을 걸었다. 이 사령관과의 만남은 단도직입적으로 혁명 같이 하자고 요청하기 위함이다. 이미 여러 차례 정군, 혁명을 얘기했었지만 그는 적당히 말을 얼버무려 오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그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은 사실 그를 혁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함보다는 내가 혁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려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전법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박정희가 혁명을 한다는 소문이 너무나 뻔한 거짓말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배부른 사자들은 그래, 내가 할 테면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자신만만해 할 것이기에.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장 면 총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인이면서 교육자였었다. 가톨릭과 미국, 영어라는 인연 때문에 미군정과 미국,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발탁되어 요직을 두루 거쳤다. 건국 당시에 유엔 대사를 거쳐 초대 주미 대사를 지냈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 민주당 출신 부통령으로 재직했었다. 4.19 이후 새로 만들어진 내각 책임제 헌법하에서 실권을 가진 총리가 되었다. 그는 군대나 거친 정치판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쿠데타나 혁명이라는 말조차도 싫어할 인물이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배부른 사자다.
윤보선 대통령도 조선시대 말 양반 가문의 엘리트 인물이다. 일본 유학과 상해 임시정부 참여, 그 후 영국 유학과 귀국, 미 군정청 근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서울시장과 장관 근무 등 화려한 경력 소유자다. 이승만과 결별한 뒤에 민주당에 몸담았다가 4.19 혁명 이후에 신헌법에서 통치권이 없는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이다.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고는 있지만 실권이 없다. 불현듯 김종필 중령의 총장을 바꿉시다는 전화가 생각났다. 최경록을 장도영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어버렸다. 최경록이 녹록치 않은 헌병 기질을 발휘할 것을 예상하면 절대 총장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해선 안 된다. 거사가 진행될 때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1960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했다.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령관 사무실 방문을 두드렸다. 반갑게 맞는 장 사령관을 향해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요? 각하께서 총장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